이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나이를 20년 전으로 되돌리고 무너져가는 남성성을 바닥부터 다시 세우는 생명 공학적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그 검은 물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루를 딱 한 스푼만 더해 보십시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막힌 혈관을 뚫고 죽어가는 세포를 깨우며 당신을 침실에서 다시 야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저와 소통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저는 지난 25년간 식품 영양학과 신경 내분비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남성들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드린 강지은 박사입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절망감을 호소하며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오십니다. 그들은 좋다는 보약은 다 지어 먹어보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물에도 의존해 보았지만 결국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단순히 특정 부위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순환하는 에너지의 도로망, 즉 혈관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를 모두 합치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가 되는데 이 거대한 도로망이 막히면 그 어떤 명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남성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그곳의 혈관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가늘고 섬세한 미세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이나 뇌로 가는 굵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가장 먼저 막히고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남성 기능의 저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전신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조기 경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저 일시적으로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는 약물에만 의존하려 하니 몸이 견디지 못하고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억지로 기능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 우리가 매일 접하는 기호식품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여 오히려 독을 쌓고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설탕과 프림이 가득 섞인 믹스커피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며 프림의 포화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런 커피를 마시는 것은 당신의 혈관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고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와 거기에 더해질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카카오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의 만남은 단순한 맛의 조화를 넘어 생화학적으로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혈관을 청소하고 확장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68살의 박철수 선생님은 처음 오셨을 때 심한 무기력증과 우울감, 그리고 당뇨 초기 증상까지 겹쳐 거동조차 힘겨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는 이미 죽은 지 오래고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 대신 매일 아침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의 커피를 드시게 하고 생활 습관을 아주 조금만 교정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박 선생님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활기찬 걸음으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무엇보다 10년 넘게 소식이 없던 아침에 그 녀석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커피와 카카오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혈관의 내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막이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산화질소라는 기체 분자가 생성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주제이기도 한데 혈관을 유연하게 확장시켜 혈액이 힘차게 흐르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이 산화질소가 펑펑 쏟아져 나오지만 마흔이 넘어가면서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예순이 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르고 발기력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원인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은 늙고 지친 내피세포를 직접 자극하여 산화질소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만듭니다. 특히 카카오의 주성분인 에피카테킨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제거하고 탄력성을 복원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식물성 성분 중 가장 강력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유럽의 한 연구기관에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고용량의 카카오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관 확장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좁아진 이 차선 도로를 8차선 고속도로로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커피에 카페인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약간 빠르게 하고 혈액을 뿜어내는 펌프질의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카카오가 도로를 넓혀 놓으면 커피가 그 위로 강력한 엔진을 단 스포츠카를 질주하게 만드는 셈이니 혈액 순환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피를 맑게 유지해줍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점도가 낮아져 좁은 밑의 혈관까지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되므로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인데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초콜릿이나 가공된 코코아 분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제품들은 카카오 함량이 매우 낮고 설탕과 각종 첨가물이 범벅되어 있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섭취해야 할 것은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카카오, 함량 100%의 순수 카카오 파우더 혹은 카카오 닙스입니다. 맛있고 떫을수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다는 증거이니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말을 기억하시고 그 쌉싸름함을 즐기셔야 합니다. 커피 역시 원두를 직접 갈아내린 드립 커피나 에스프레소를 물에 희석한 아메리카노가 가장 이상적이며 인스턴트 블랙 커피를 쓰신다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과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섭취 시간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인데 이때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깨어나는 골든타임입니다. 절대로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위산 과다 분비로 속이 쓰릴 수 있고 카페인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 300ml에 블랙커피 한 잔을 타고 거기에 티스푼으로 가득한 숟가락 분량의 카카오 파우더를 넣습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팔팔 끓는 물보다는 한 김 식힌 70도에서 80도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뜨거우면 카카오의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가루가 잘 녹지 않고 뭉칠 수 있으니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가며 완전히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윽한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십니다. 처음에는 그 맛이 낯설고 쓰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드시면 그 깊은 풍미에 매료되어 설탕 든 커피는 입에도 대기 싫어지실 겁니다. 만약 쓴맛이 넌 너무 강해 도저히 마시기 힘들다면 소량의 시나몬 가루를 첨가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시나몬 즉 계피는 한의학에서도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양기를 북돋아주는 약재로 쓰이며 카카오와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계피 특유의 향과 단맛이 커피의 쓴맛을 중화시켜 주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잔의 커피가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들이 기지개를 켜고 환호성을 지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 강력한 음료의 효능을 뼛속 깊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해야 할 생활 속에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을 먹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착각하시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입력된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햇볕인데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사실상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분류될 만큼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에 깊이 관여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있어 비타민 D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것이 중년 남성의 활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카카오 커피를 한 잔 드셨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15분 이상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셔야 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이것이 혈액을 타고 돌며 카카오와 커피가 깨워놓은 세포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눈으로 들어오는 밝은 아침 햇살은 뇌의 송과선을 자극하여 밤에 숙면을 취하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예약해둡니다.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근육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걷기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파워워킹은 골반 주변의 혈액 순환을 돕는 최고의 펌프질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가 모여 있는 곳이자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므로 허벅지가 튼튼해야 혈당이 조절되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후반의 최 사장님은 사업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발기부전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커피 요법과 아침 산책을 병행한 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딱 일주일만 눈 딱 감고 해보시라는 제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억지로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주가 지나자 그분은 선생님 잠이 쏟아집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라고 하시며 얼굴색이 환해지셨습니다. 잠을 잘 자니 피로가 풀리고 피로가 풀리니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 자연스럽게 남성 기능까지 회복되는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갈 정도로 걷기 예찬론자가 되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회춘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나 비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딱 30분을 투자하여 내 몸을 돌보는 것이 나머지 23시간 30분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아무리 좋은 커피를 마셔도 나머지 끼니를 엉망으로 먹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즉 흰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가능하면 잡곡밥이나 통밀빵으로 대체하시고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반찬과 2주먹 분량의 채소를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카카오 커피의 효능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짝꿍 식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견과류와 베리류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 원료 물질이므로 카카오가 산화질소 공장을 가동할 때 훌륭한 재료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드실 때 호두두 2-3알이나 아몬드 5알 정도를 곁들여 드시면 고소한 맛도 즐기면서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건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결국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능가하는 약은 없으며 우리는 단지 그 치유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70대가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변화는 저에게도 늘 경이로움과 감동을 줍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결코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임을 그분들이 몸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셨다며 수줍게 고백하셨는데 그분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보니 50대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선생님, 저는 남은 인생이 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로 가서 카카오 파우더를 사고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의식을 시작해 보십시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며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과 부작용, 그리고 개인의 체질에 따른 섭취량 조절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냉철한 지식과 판단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카오나 커피를 드시곤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터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카페인과 유사한 흥분 작용을 하므로 과다 섭취 시 예민해지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커피를 연하게 타시고 카카오 가루도 반 티스푼 정도로 적게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면 조금씩 양을 늘려 제가 말씀드린 정량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위장 장애가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커피의 산성이 속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식후에 드시거나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또는 더치커피처럼 찬물로 내려 카페인 함량을 낮추고 산미가 덜한 커피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카카오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세상에 없으며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응용할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드셔도 잠만 잘 잔다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완전히 배출되는 데는 사람에 따라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걸리므로 저녁 늦게 드신 커피는 뇌를 밤새 깨어있게 만듭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황제의 커피는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즐기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리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고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성 활력과 혈관,
건강의 비밀 열쇠를 손에 쥐셨으니 남은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실천뿐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느끼며 여러분의 인생 제2 막을 화려하게 열어젖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과 호르몬, 그리고 신경계를 되살리는 커피와 카카오의 생물학적 기적에 대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정점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 회복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중요한 가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년 남성의 가장 큰 적인 전립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노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중에 몇 번씩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하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넘어 남자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마시는 이 황금 비율의 커피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커피를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커피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막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카카오의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더해지면 전립선 조직의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개선하여 배뇨 장애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 역시 미세혈관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조직이기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되살아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0대 초반의 이 영감님은 밤마다 소변 때문에 5번씩 깨는 통의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늘어 아내분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식이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카카오 커피를 드시고 오후에는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습관을 들이신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1번 정도밖에 안 깹니다. 소변 줄기도 제법 굵어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자 성격도 다시 온화해지셨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 아내분과 함께 주무시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좋아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기능들도 연쇄적으로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치유의 효과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가루를 타서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자 자기 존중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느라 앞만 보고 달리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던 당신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되며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내면의 힘이 생겨납니다. 또한 이 좋은 습관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분과 함께 나누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어 부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성들 역시 갱년기가 되면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 카카오의 터브로민 성분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침에 향기로운 커피 2잔을 타서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활력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전후에 와도 같은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며 이것은 침실에서의 친밀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실제로 제 조언을 듣고 부부가 함께 아침 산책과 커피 타임을 가지기 시작한 김 선생님 부부는 제2의 신혼을 맞이하셨습니다. 무뚝뚝했던 남편이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는 모습에 아내분이 감동하셨고
두 분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훨씬 더 지속 가능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져서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남편이 되고 아내 또한 건강해져서 당신 곁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과 질병을 목격해왔지만 결국 인간을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은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마음의 포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탓을 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순간 우리 몸의 세포들도 주인과 함께 늙어가기를 선택하고 기능을 멈추어 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뇌는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왔으며 그 잠재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단지 그 잠재력을 깨우는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뿐이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바로 그 스위치를 켜는 가장 쉽고 확실한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이 여정을 즐기시라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 몸에 쌓인 세월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그 정성만이 결실을 맺습니다. 혹시 중간에 하루 이틀 빼먹거나 예전에 나쁜 습관으로 잠시 돌아가더라도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끈기이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 중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체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해내셨다면 당신도 분명히 해낼 수 있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보살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이 손을 내미는 순간 기꺼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을 끓이고 그윽한 커피 향기와 함께 쌉싸름한 카카오의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오늘 하루도 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춤추게 하고 당신의 뇌를 깨우며 마침내 당신을 가장 빛나는 전성기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노년은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두 다리로 힘차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가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겠지만 여러분의 변화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주방으로 가서 커피와 카카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당장 목록에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말에는 영혼이 실려 있어 당신의 뇌를 세뇌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자기 암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와 활기찬 인생제의 막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제가 전해드린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지은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내일부터 당장 시작합니다. 또는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와 경험담은 같은 고민을 가진 수많은 남성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오늘 밤 평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실천하신다면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이 황제의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이 주만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몸이 좀 이상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살이 난 것처럼 으슬으슬 춥다거나 평소보다 더 피곤한 것 같고 심지어 피부에 뾰루지가 올라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한의학에서 말하는 명현현상, 즉 호전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절대 당황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혈관 속에 꽉 막혀있던 노폐물과 독소들이 카카오와 커피의 강력한 세정작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대청소를 할 때 구석에 박혀있던 먼지가 공기 중으로 날려 잠시 기침이 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몸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다 뚫어놓은 하수구가 다시 막히는 꼴이 되니 따뜻한 물을 평소보다 2배로 많이 드셔서 독소 배출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여러분의 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이 우유나 두유를 섞어 라떼처럼 마셔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카카오의 핵심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약이므로 조금 맛이 덜하더라도 물에 타서 그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 꿀을 넣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본연의 맛을 즐기셔야 합니다. 미각은 습관이라서 처음에는 쓰게 느껴지던 것도 일주일만 지나면 그 안에서 고소함과 단맛을 찾아내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에 중독된 뇌를 해독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의지력을 강화하고 도파민 체계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아는 중년의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의 쓴맛쯤은 건강을 위한 달콤한 투자가 즐겁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미시적인 세계로 돌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단위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화 연구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작용인데 이것은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속품을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는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황제의 커피는 단순히 정신을 깨우는 것을 넘어 밤새 늙고 병든 세포들을 청소하고 젊은 세포로 교체하는 회춘의 명약인 셈입니다. 이 오토파지 작용이 활발해지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되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복구되어 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배터리와 같은 존재라서 이것이 건강해야 지치지 않는 체력과 폭발적인 정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단순히 특정 부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세포 하나하나를 20대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대한 생명공학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마다 내 몸속 60조 개의 세포들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알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것은 플라세보 효과 차원을 넘어 실제 생리적 반응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뇌가 이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은 몇 배 더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이 커피 요법을 시작한 후 탈모가 개선되고 흰 머리가 다시 검게 변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두피의 모세 혈관까지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모근에 영양이 공급되어 나타난 기분 좋은 부수 효과일 것입니다.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침대 위에서의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에 도전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진취적인 기상을 포함합니다. 혈관이 뚫리고 호르몬이 솟구치면 매사에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던 태도가 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게 됩니다.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부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올 때 그저 씩 한번 웃어주는 여유를 즐겨보십시오. 그것은 비싼 명품 정장을 입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여러분을 매력적인 리더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라는 함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몸이 좀 좋아진다 싶으면 금세 초심을 잃고 오늘은 하루쯤 건너뛰어도 되겠지 하며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또는 술자리나 회식 핑계를 대며 다시 기름진 안주와 과음을 일삼고 다음 날 숙취 해소라는 명목으로 믹스커피를 찾기도 합니다. 한 번 무너진 댐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지듯 좋은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며 다시 쌓아 올리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100일 프로젝트를 제안하는데 딱 100일 동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루틴을 지켜보라고 권합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가 모두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주기가 약 120일이므로 100일은 몸이 완전히 리부팅 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달력에 X표를 쳐가며 하루하루 성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시고 100일을 달성한 날에는 스스로에게 근사한 선물을 해주십시오. 그 선물은 새로운 골프채일 수도 있고 아내와의 여행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선물은 이미 건강해진 여러분 자신의 몸일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유난 떤다고 핀잔을 주거나 그거 먹어서 뭐 하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아직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언젠가 병상에 누워 후회하게 될 미래를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들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건강과 행복을 쟁취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증명해 보일 때 비로소 그들도 여러분을 부러워하며 그 비결을 묻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하고 강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고 내가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한 잔의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생명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엌에는 항상 신선한 원두와 순수한 카카오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채워두시고 아침을 여는 신성한 의식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건강한 습관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 그들이 평생 혈관 걱정 없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돈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올바른 건강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자 축복입니다. 저 강지은 박사는 여러분이 100세가 넘어서도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꽉 잡아줄 수 있는 힘 있는 남자로 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식지 않는 열정으로 남은 인생을 축제처럼 즐기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해안과 인내심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황제의 커피와 함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